자, 이번엔 정치 주제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짜고치기인가요? 하루 만에 비례 1번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노골적으로 의원 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범여권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 줄여서 더시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천 1번, 2번 후보 급조 논란이다. 후보를 급조했다고요. 여기 보면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 1번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2번 받았는데 공모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갑자기 공모했죠. 그리고는 공모 받고요. 심사하고 그리고 공천 결정.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잡음이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영향력 행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엄격히 다른 당인데 이거 행사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당 자체 추천으로 공천했다 이렇게 해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비례 1번 얘기인데요. 공모, 신청, 심사, 공천. 원래 이거 오래 걸리죠. 이 과정. 근데 이걸 하루 만에 끝낸 시민당 비례 1번입니다. 의료분야 전문가 극구합니다. 그래서 신현영 교수 발탁을 했습니다. 급조정당 졸속 공천 한계다. 운을 맞췄네요. 급조정당의 졸속 공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요거 있는데요. 먼저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영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진짜 대기업이 위장 계열 자회사 만드는데 퇴직자, 그 대기업에서 나온 퇴직자들이 또 계열사 하나 맡아서 나도 납품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무슨 이 수직적 결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재벌에 대해서 가장 나쁘다는 부분들로 하면서 지분을 나눠가면서 또 저기서 위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 운영 지침까지 다 내려오는 부분.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왜 선거법을 개정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제 과정에서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됐죠. 첫째, 야당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 파국이 나는 거는 벌써 선언을 해놨고요. 그럼 작년 상황 시작점이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형 연동 비례제를 갔을 때는 그 취지가 비례를 확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비례를 확대를 안 해놓는 상태로 이제 기형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난국이 이 파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원 꼬지기라 그러는데 위장 전입이에요, 이거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연 21대 국회가 영을 세워서 갈 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는 안 봐도 굉장히 확연히 보이는 게 뭐냐면요. 선거 끝나고 나는데 이제 당끼리 이합 집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워낙 많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싸움박질에 또 그 뒤에서의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 그것도 보느라고 오래 다 갈 건데. 요 얘기요. 지금 1번 사실이 하루 만에 신청받고 심사해서 공천됐다고 지금 계속 기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 전문가잖아요.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서 간호부원장, 의료 전문가를 비례 1번에 배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의식했을까요, 좀? 100%죠. 안 봐도 저거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코로나19 얘기를 안 하면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놓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 만에 어떻게 당정과 비전을 실천시킬 비례대표들 전문성까지. 공모를 추가한다고 4시간 동안 추가한다고 발표하고 바로 했어요. 진짜 양당이 다 모든 당이 지금 그런 상태로 가니까 참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의원 꿔주기가요. 여야 할 것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여야 비례당 의원 꿔주기 속도전, 낯뜨거운 꼼수 경쟁. 누가 꼼수를 부리는지 인연 지적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불출마 의원들과 회동했습니다. 현역 7명 시민당, 더시민당으로 파견 윤곽을 그리고 있다. 한국당도 가능한 많이 의원을 보내서 그 정당 투표 용지에 상위 순번 받기 위해서 많이 보내야 된다. 10명 추가 확보 나섰다. 20명까지 채우면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더불어시민당 가시라 설득하는 자리, 여기 의원들 모였다 그랬죠? 그 자리에 금태섭은 왜 불렀지? 이렇게 됩니다, 기사가.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 의원 꺼주기 이적 종용하는 거 아니냐. 금태섭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나갔다. 의원 많아야 투표용지 앞쪽간 차지하니까 여야가 사활을 걸고 의원들을 꺼주고 있다. 서로 비례정당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한 6, 7명? 무리하게 옮기려고 하지는 않고 예. 의원들 중에 이제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분들만 본인이 가겠다는 분이 안 가겠다는 사람 어떻게 무리가 등록이 수요일부터니까 수요일까지 옮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당은 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26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은가 실장님. 너무 대놓고 의원 꼬주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저는 이번 사실 그 총선 정치에서 과거에 참 보기 어려운,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행태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례의 문제만큼은 여든 야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정상적이고 해서는 안 될 지금 행위와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모든 게 위성정당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표를 통해서 몇 석을 더 얻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왜 했으며 그다음에 왜 비례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지금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치권은 통렬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번 총선 이후에는 이 비례 문제를 전반적으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근원적인 문제에 검토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변한범 변호사, 저렇게라도 해야 의석을 늘린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양비론적인 접근도 물론 이제 옳은 말씀이긴 하시겠지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게 될 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부터 그런 걸 좀 경고를 했죠. 경고를 했었고 만약 한다면 그 비례 위생정당을 만들어서라도 잘못된 걸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는 이제 미래통합당 못지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쯤은 좀 진솔한 사과를 해야지 의석수 도적질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궁색한 말보다는 우리가 실수다 잘못했다는 한 번쯤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과연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정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 양비론 또는 뭐 우리가 뭐 의석수 도적을 막겠다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예, 최영호 고문님. 허경영 그 뭐 혁명 배당 금당인가요? 거기 대표가 이거 관해서 헌법소원 냈어요. 잘못됐다. 공정성, 공평성을 헌법에 보장된 그 권리를 했다. 도리어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차라리 좀 어디서 뭐가 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헌법소원 가서 좀 시원한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건데요. 최근 증시에 치킨 게임이라고 증시상을 치킨 게임이라고 묘사하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 기사 말고 그 다른 기사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 기사를 그 주식을 개인들이 사들이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개인 군단이 줍줍 계속 줍는 거예요. 줍줍. 치킨 게임 승자는 누구일까?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외국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은 이렇게 다 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특히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위기 형태와는 다르다. 개미들 하락장 매수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호 고문님, 한 20초 남았습니다. 짧게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이제 외국인이 판든 건요. MSCI에서 신흥국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건을 내놨는데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굉장히 크게 장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상황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의 매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